Hi guys,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키미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의 아티스트는 바로 블락비의 동생 그룹으로 데뷔,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고가 뮤비,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아이돌 에이티즈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업로드했던 에이티즈 세계관 정리 영상과 이어지는 2편이니까요. 1편 영상 꼭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해석했던 해적왕, 트레저, 할라할라, Say My Name에 이어서 일루전, 웨이브, 원더랜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곡인 앤서까지 정리해보았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일단 이전 영상 내용 요약 정리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자면 제가 추측해본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서로 다른 평행 세계가 존재하며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과거의 세계에는 진짜 에이티즈, 그리고 미래 세계에는 또 다른 에이티즈, 즉 할라티즈가 존재하는데, 할라티즈는 에이티즈를 방해하는 빌런으로 등장하며 에이티즈는 그 빌런으로부터 벗어나 트레저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앨범의 타이틀 제목 해적왕처럼 바다로 향해야 했던 소년들은 사막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제대로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치 꿈을 꾸는 듯 거의 환각에 가까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험하는 소년들. 뮤비 중간에 등장하는 마스크나 말미에 등장하는 할라티즈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의 방해로 인해 에이티즈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이 일루전 뮤비를 정말 소년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유독 할라티즈가 에이티즈와 함께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Say My Name이나 일루전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요소가 유난히 많은데, 그래서 전 처음에 추측했던 게 할라티즈는 에이티즈의 꿈에서만 나타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거울신도 그렇고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서로의 모습도 그렇고 에이티즈의 내면 혹은 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바가 할라티즈인 건가? 라고 추측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최근에 나온 피버 앨범 티저에서 궁금증이 풀리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뒤에서 싹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돌고 돌아 소년들은 웨이브에서 해적왕이 원래 향해야 했던 목적지 바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에이티즈 선생님들이 보여주었던 뮤비와 컨셉 중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뮤비죠. 그 말은 즉슨 에이티즈가 꿈과 허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속해 있는 현실과 할라티즈의 진실, 그리고 그들의 내막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미래의 시간이 흐르는 세계. 미래의 시간이 흐르는 세계라는 점은 Say My Name에서도 소품을 통해 추측했듯이 이런 기계 8등의 소품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타이틀의 주인공은 에이티즈가 아닌 할라티즈. 이 뮤비에서 제복을 입은 에이티즈는 할라티즈, 그렇지 않은 에이티즈는 진짜 에이티즈라고 추측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Say My Name에서 수많은 문서들과 폴리비우스 암호를 해독하여 자신과 할라티즈에 대한 비밀을 파헤쳤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때 깨닫게 된 진실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똑 닮은 소년들이 지배와 감시로 억압된 디스토피아를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에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에서 그리고 왜 마스크를 썼냐면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썼습니다. 할라티즈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을 토대로 한다면 자신이 통솔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다른 평행세계에서 등장할 때는 그 정체와 신분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원더랜드에서는 그들이 통솔하고 있는 디스토피아 세계이므로 얼굴을 가릴 필요 없이 그들의 원래 복장인 제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라티즈 아래에서 서로를 감시하거나 갇혀있거나 사슬에 묶여있거나 불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통해 디스토피아 속 위태로운 미래의 에이티즈를 마주하는 과거의 에이티즈. 그리고 이 디스토피아는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계입니다. 불타는 배경이 계속 노출되거나 제복이 계속 나오고 한 선생님의 개인 컷에서 마치 전쟁이 끝난 전장처럼 꽃밭에 꽂힌 깃발대들로 추측해볼 수 있죠. 행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미래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에이티즈.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시간의 방향을 바꾸고 마침내 잃어버린 트레저를 찾기 위해 소년들은 끝없는 계단을 올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마지막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 추측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서사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이 있긴 합니다. 할라티즈의 정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힌트들에 따르면 할라티즈는 절대 완전한 빌런 에이티즈의 적대적인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원더랜드의 주인공이 할라티즈가 맞다면 할라할라 때의 느낌처럼 굉장히 악랄하고 잔혹한 빌런의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더랜드의 배경은 디스토피아고 할라티즈의 본진이 디스토피아니까 얼마나 더 활개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더랜드 뮤비를 보면 디스토피아를 통치하는 악랄한 독재자의 느낌보다는 입고 있는 옷이 제복인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절제된 모습도 그렇고 명령에 따르는 군부대 같은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후에 앤서 뮤비에서도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적대 관계라는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합니다. 최종 흑막은 따로 있는 느낌? 여기 이 줄다리기 사진에서도 에이티즈의 줄 끝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할라티즈의 줄 끝은 뒤에서 누가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팽팽하거든요. 이 사진에서도 그렇고 뮤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에서도 그렇고 디스토피아 속 할라티즈는 명령에 따르는 군대 혹은 경찰이며 이 디스토피아를 최종 통치하는 흑막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앤서에서 최종 빌런이 나오더라고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도착한 에이티즈는 두 세계의 중간 지점에서 할라티즈와 대면하게 됩니다. 원더랜드에서 든 의문점이 만약 맞다면 그 최종 흑막은 흰 가면을 쓴 의문의 인물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흰 가면이 미래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어버린 독재자고 할라티즈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저 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면? 그렇다면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만찬에서 마치 딜을 하며 조력하는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는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뮤비를 보면 이들은 전혀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떡밥들을 싹 모아서 추측해보면 이렇습니다. 돌고 돌아 바다를 건너 미래의 시간이 흐르는 평행세계에 도착한 소년들. 소년들은 그곳에서 디스토피아를 통솔하고 있는 할라티즈를 발견하게 되고 디스토피아로 흐를 시간을 막고 그들의 트레저를 찾기 위해 미래도 과거도 아닌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평행세계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치 딜을 보며 서로를 조력하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에이티즈와 할라티즈를 연출한 장면과 원더랜드에서 명령을 따르는 군대 혹은 경찰처럼 연출된 것을 토대로 할라티즈가 이 세계관에서 빌런 역할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보았고요. 최종 흑막은 이 흰 가면을 쓴 의문의 인물일 것으로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라티즈가 에이티즈의 적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인터레스팅입니다, 여러분. 흰 가면이 이 디스토피아의 독재자가 맞다면 뮤비 속에서 깨알같이 등장했던 원안의 A가 그려진 이 심볼. 포인트는요, 일단은 여기 이거는 제가 고른 거예요. 레터링을 여러 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겠다고 해서 또 있어요. 눈썹에. 그리고 이거 내가 그렸어요. 저랑 해주시죠. 와우. 이 심볼을 아나키스트를 상징하는 심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사실 저 아이돌 컨셉에서 아나키즘을 활용한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이런 컨셉을 한 사례가 있나요? 아나키즘이 뭐냐면요. 아나키즘이란 각 개인, 지방, 조직이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 속에서 서로 연합해 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연합을 뜻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는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박열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이 아나키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 디스토피아 속 할라티즈는 독재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현재의 독재 사회를 부정하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아나키스트였다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티즈 컨셉 촬영할 때 형준님 귀 밑에 같은 심볼 타투가 있는 것과 옷에서도 이러한 심볼 그리고 아나키스트라는 문구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할라할라에서도 할라티즈 확성기에 이 심볼 마크가 있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티즈와 할라티즈는 모두 디스토피아를 벗어나 이 세계의 평등을 꿈꾸는 아나키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앤서에서 동맹을 맺게 된 서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에이티즈가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릴 미래를 막기 위해 과거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이기는 한데 이건 이 다음 챕터 피버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하지만 그 디스토피아 속 자신과 똑 닮은 또 다른 에이티즈는 디스토피아의 하수인이었고 최종 흑막인 독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독재 사회를 벗어나고 싶었던 할라티즈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에이티즈와 동맹을 맺고 그들이 떠난 흔적을 뒤쫓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트레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의문점들을 이 추측을 바탕으로 풀어보자면 박물관에 갇혀있던 이유는 이 최종 흑막이 훗날 디스토피아를 망칠 에이티즈를 격리시키기 위해 가둬둔 것이며 쇼윈도에 갇혀있던 여성 선생님이 탈출한 이유는 이런 독재와 디스토피아 체계에 몰래 저항하던 할라티즈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부터는 어쩌다 8명의 소년들이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트레저 챕터는 판타지적인 요소와 비유, 상징을 통한 서사 전개가 많았다면 피버 챕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과 방황하는 청춘, 개인 서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서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왜 이 소년들이 모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토피아에 대한 내막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다이어리 필름에서 홍중님에게 모래시계를 건넨 할라티즈가 홍중님이 꿈에서 깬 후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할라티즈는 에이티즈의 내면 혹은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까지 할라티즈가 에이티즈의 꿈속이나 허구적인 배경 속에서 자주 등장했다면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흘러가는 모래시계를 힌트로 할라티즈가 꿈이나 허상에서만 볼 수 있는 누군가의 내면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힌트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장 2편, 그것도 2편 다 꽤 긴 영상들이었죠. 이렇게 두 분량에 거쳐 에이티즈 선생님들의 첫 번째 챕터 트레저의 세계관 해석이 끝났습니다. 요새 아이돌 사이에서 세계관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소속사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해석하면서 이 소속사 선생님들은 정말 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티즈 분들도 세계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이건 너무 호감이었어요. 에이티니 그 팬분들이 질문을 하면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똑부러지게 말씀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무튼 곧 있으면 컴백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티저가 아주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에이티즈 세계관 한번 쭉 달린 거 컴백 타이틀곡까지 한번 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